안녕하세요. 4D 메이커스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큐비콘 장비를 이용해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시험 모델링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큐비콘은 대개 이제 싱글이나 큐비콘 싱글 플러스 모델이 시험장에 많은 편이고요. 시험장에서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주변에서 큐비콘 장비를 많이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가격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는 많이 쓰이는 편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용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장비는 아니죠. 하지만 사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숙지해 두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큐비콘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큐라 같은 공용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고요.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네, 큐빅 크리에이터에 대한 강의도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시청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큐비콘 장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큐비콘 같은 경우는 싱글은 모델명이 3DP 110F고요. 싱글 플러스는 3DP 310F 그리고 320C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모델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조작 부위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110 같은 경우는 이제 액정으로 되어 있고 310은 액정인데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죠. 네, 칼라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그 장비를 보시면은 전원을 켜 주실 수가 있어야겠죠. 네, 큐비콘 앞부분에 그 조작부가 있어서 왠지 전원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큐비콘 모델은 앞부분에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네, 뒤쪽에 엉덩이 쪽에 달려 있고요. 네, 물리적 스위치니까 손으로 직접 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할 게 이제 필라멘트가 장착이 잘 되어 있는지 또 필라멘트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겠죠. 네. 큐비콘 그 싱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 이제 조작을 좀 잘 못하시는 분이 쓰시는데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눌러주시면 돼요. 메뉴를 보는 게 다이얼을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고 메뉴를 선택하는 거는 다이얼을 이렇게 클릭하듯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멘트 부분인데요. 익스트루더가 탈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압력부가 보이고요. 필라멘트를 넣거나 뺄 때 압력부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큐비콘 싱글 같은 경우는 압력부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압력부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싱글의 노즐이고 이게 싱글 플러스의 노즐인데 둘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처음 보시더라도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느낌으로 이게 압력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필라멘트를 넣거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가 있는데 베드가 알루미늄이지만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온도를 65도까지 올려가지고 두셔야 됩니다.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면 베드가 점도가 됩니다. 여기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시면 큰일 나겠죠. 네, 레벨링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아무것도 붙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준비물에 있는데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으로 시험 보는 시험장은. 자, 그리고 필라멘트가 끊어졌는지 체크를 해보는 건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필라멘트를 당겨보시면 돼요. 당겨보시면 움직임이 있으면은 필라멘트가 중간에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온도를 보시면 온도가 3개가 있습니다. 노즐 온도, 베드 온도, 그리고 실내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페어에서 프리트를 할 일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먼저 설명드릴 때 필라멘트를 이제 장착하고 탈착하고 몰아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델들하고 다르게 필라멘트를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메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필라멘트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싱글에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필라멘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손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큐비콘 그 싱글 플러스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메뉴가 처음에 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필라멘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필라멘트를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PLA 선택하시고 언로딩 눌러주시면은 똑같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끝까지 다 올라온 것 같으면 압력으로 눌러주시고 손으로 잡아당겨서 빼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빠지고요. 지금은 이제 좀 뻑뻑하게 빠지는데 이거는 원인이 튜브가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 테프론 튜브가 있잖아요. 그게 좀 팽창이 있거나 변형이 있어서 교체할 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출력할 때 출력 품질이 나타납니다. 리프렉션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장착할 때는 로딩, 이제 로드를 눌러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쪽의 온도는 직접 지정해 주셔야 돼요. 210도보다 조금 높게 주시면 되고. 자, 장착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퍼 같은 걸로 V 코팅을 해주시면 더 잘 들어가요. 그리고 필라멘트를 바로 꼽지 마시고 필라멘트를 일자로 펴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압력을 누르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구멍 보이죠? 구멍 지나서 익스트루더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 주시고 집어넣어 주시면 알아서 필라멘트를 잡아당겨줍니다. 버튼을 눌러보시면 알아서 기계가 쭉 잡아당겨 줄 건데 정상적으로 장착이 됐다면 자, 이 필라멘트가 쭉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즐에서 소재가 나오겠죠. 소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소재가 나오죠. 요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장에서는 필라멘트를 장착할 일은 별로 없어요. 설사 부러지더라도 거의 하드웨어적 트러블은 그냥 장비 교체가 되는 식으로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는 두시는데 필라멘트 교체돼서 그냥 말씀을 시험장에는 필라멘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받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출력하는 방법을 잠깐 볼게요. 자, 싱글은 다이아를 누르면 SD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꽂고 파일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싱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 싱글 플러스는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프린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라는 메뉴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파일명 선택하시고 스타트 누르시면 되고요. 간혹 파일을 잘 저장을 했는데도 안 보인다. 요거는 이 싱글 플러스 모델은 이 USB에서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내장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장 메모리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USB라는 버튼 누르시면은 내장 메모리랑 USB에 있는 폴더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스타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필라멘트 아까 교체를 했잖아요. 교체할 때 이렇게 소재 일부가 끼거나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낄 때 밀어서 들어가면 좋은데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필라멘트 노즐을 그러니까 익스트루더를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필라멘트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적 트러블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독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조처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거를 직접 교체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이 시작되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베드 온도를 필수로 써야 되거든요. 얘는 65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노즐 온도도 지금 써야 되죠. 그래서 온도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프리히트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프리히트를 미리 해놓고 하는 거죠. 출력을 거는 거죠. 자, 그리고 출력이 시작이 되면 얘는 오토 레벨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필라멘트를 한번 밀어내고요. 그리고 출력이 시작이 됩니다. 필라멘트가 이때 안 나온다면은 익스트루더에 문제가 있거나 필라멘트 장착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토 레벨링. 오토 레벨링이 아주 정교한 편인데 대신 잘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파요. 자, 오토 레벨링은 감압식으로 해서 이제 이 베드의 노즐을 닿게 되면은 베드 위치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건데 좌우랑 상하를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싱글 플러스는 좌우랑 위에 한 번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볼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텝이 넘어가면서 숫자가 사실 정확해져야 돼요. 0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너무 엉뚱하게 나오면 0.5라든지 굉장히 큰 숫자가 계속 나오면 그거는 레벨링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레임이 뒤틀려서 이 하단부에 높이 조절 마사가 있는데 그 높이 조절이 바닥하고 안 맞으면 프레임이 아예 뒤틀려 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거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은 레벨링으로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하드웨어적 프로그램은 우리가 안 고치고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별 이상이 없다면 0.1 안쪽으로 측정값이 나오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심도리코 모델과 다르게 얘는 그 베드 밑에도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베드를 자동으로 움직여줘요. 심도리코처럼 이제 수동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0.0이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 소리가 이제 베드의 모터가 되는 소리죠. 가끔 이 모터도 고장난 때가 있어요. 오래 써보시면 저 소리가 안 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드나 모터 중에 문제가.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센터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출력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시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실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나온 시간보다 무조건 5분 이상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기계니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죠. 그 스타트 라인을 그대로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레벨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프트를 이제 깔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릴 거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할 건데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 거는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수평계랑 하단에 이제 높이 조절 볼트가 보이는 거죠. 출력이 시작되면 뚜껑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 안전 가이드에 1태양 제품을 뚜껑을 열고 쓰시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감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필라멘트 전원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프리히트는 잠깐 제가 메뉴를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네, 히팅에 보시면은 PLA 누르시면은 돼요. 네, 히팅, PLA. 그러면 노즐이랑 베드가 온도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출력은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제가 이제 8배속으로 16배속이네요. 네, 타임랩스를 찍어 놨는데요.
자, 여기 밑에 이 화면에서는 레벨링 모터가 보이죠. 네, 레벨링 해주는 모터가 네, 두 개가 보이고요. 자, 바닥 잘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는 큐비콘이 신도리코에 비해서 잘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설정을 약간 바꿔서 쓰셔야 돼요. 기본 설정을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떨어져서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조금 이제 레프트 설정 바꿀 게 나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히트를 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그 G코드, M코드 공부해 보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G코드가 M109, 190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게 맞지만 베드 온도가 다 올라갈 때까지 노즐 온도를 못 올리게 돼요. 그 109, 190 명령. 그래서 프리히트를 하면은 104, 140 명령으로 그냥 온도를 올리고 다음 명령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프리히트 명령을 먼저 주고 프린트를 누르면 훨씬 더 빨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노즐이랑 베드 온도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사 시험 때는 혹시 일이 생기거나 높이 조절이 안 되거나 해서 다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프리히트 메뉴를 어떤 프린터든 간에 미리 쓰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더라도 전원을 키면 예열 기능이 있어서 노즐이 100도 정도로 올라가 있죠. 근데 큐비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프리히트를 미리 눌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력은 잘 되는 것 같죠? 문제없이 되는 것 같고 필라멘트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챔버형은 내부가 갇혀 있기 때문에 공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세 번째 온도가 공기 온도인데 이게 출력하고 지금 30분 정도 지나니까 40도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스트루더에서 필라멘트가 이 노즐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PLA가 내열성이 나쁘기 때문에 한 65도 정도 넘어가면 휘는 수가 생겨요. 익스트루더 모터를 이렇게 미니까 필라멘트가 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네, 출력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온도가 44도 정도가 넘어가면 네, 뚜껑을 열어서 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네, 계속 열어두면은 이제 감점될 수 있으니까 좀 환기가 되면은 닫아주시면 되죠. 보통은 그 기능사 출력물은 출력 시간이 한 1시간 10분대 정도 되니까 대개는 덮어둬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 주위가 덥다든지 해서 내부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공기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온도를 중간에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출력이 잘 된 모습이죠. 중간에 체크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내부 공기 온도인데 35도 정도잖아요. 베드가 뜨겁기 때문에 공기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여기 필라멘트 꼬여 있는 것도 봐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중간에 중간입니다. 이게 출력되는 중간에 온도를 잠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41도로 많이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기 온도를 밀폐형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모습인데 이발이라고 하나요? 거스러미가 좀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튜브가 약간 변형이 있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리프렉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모습인데 처리를 할 때 좀 제거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거를 할 때, 제거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3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한 40도 밑으로 떨어지면 힘줘가지고 빼셔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식으면 떨어지거든요. 출력이 잘 된 모습이에요.
너무 온도가 높을 때 당기면 안 돼요. 뭐 65도 이럴 때 당기면 휠 수 있잖아요. PLA는 대개 60도 밑에서 써야 돼요. 사용 온도가 낮기 때문에 출력이 잘 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23번은 모델링은 까다로웠는데 네, 출력은 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레프트가 생각보다 되게 잘 떨어지죠, 지금. 네, 너무 잘 떨어져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실패한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레프트 설정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레프트 가지고 문제되는 분들이 생겨서 이게 너무 세게 밀착돼 가지고 안 떨어져서 칼 같은 걸로 하다가 본 출력물이 이제 손상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은 이게 힘이 들어서 못 듣거나 이런 경우도 막 있으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네, 요거는 이제 4.4의 설정입니다. 큐빅 레이터. 레프트의 간격을 0.7로 벌렸어요. 원래는 0.4입니다. 3.68은 요즘에 많이 쓰지는 않는데 3.68 같은 경우는 레프트가 간격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 게이지로 되어 있는데 잘 떨어지게 하는 쪽이 있고 세게 붙게 하는 설정이 있고 이렇게 게이지로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건데요. 기능사 시험 때는 잘 떨어지는 쪽으로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고 또 품질도 네, 품질도 그렇게 뭐 문제 없어요. 자, 손으로 뗐죠. 신도리콘은 비교적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도리콘은 굳이 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 큐비콘은 잘 떨어지게끔 설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후처리 후가공할 때 장갑 끼지 않으시면 감점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시험이 아니라서 네, 안 끼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칼이나 핀셋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손을 다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이발이가 많아서 이제 손으로 그냥 떼고 있습니다. 네, 리트렉션이 잘 안 된 결과물이라 그렇죠. 네, 칼이나 핀셋이 준비물에 없는데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근데 사실 저렇게 좁은 공간에는 니퍼가 잘 안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칼이나 핀셋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냥 돌아도 돌아가죠. 네, 원래는 이 자리를 칼로 요 틈새도 서포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0.5mm 갭이잖아요. 조립공차가. 네, 지금 리트렉션이 잘 안 돼서 저거를 칼로 잘라내고 있어요. 네, 좀 깨끗해졌네요. 아까보다. 자,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요 자리. 네, 요 자리를 칼로 찌를 일이 생긴다는 거죠, 보면. 네, 여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기능사 출력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23번은 모델링에 비해서는 출력은 되게 쉬운 뭐 다른 방향이 없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뽑을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 두 개 팔이 바깥을 보도록 해서 출력해 주세요. 네, 안쪽에 가면 더 귀찮으니까 나중에 후처리 후가공 하기가 자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네, 이렇게 팔이 네, 다른 데를 보도록 이 팔이 이 위로 올라오면은 더 귀찮으니까 네, 그냥 서포트 써가지고 네, 돌아간 모습으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번 문제 가지고 이제 큐비콘 싱글이랑 큐비콘 싱글 플러스 사용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사실은 큐비콘이 장비가 이제 상당히 이제 FDM 중에서는 고급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트러블이 생길 일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접수였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기능사 실기 시험도 있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